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많이 배고프지만 11월이 만약에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나 준다면 매우 행복한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상을 기로하고 오늘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입니다. 파월 땡큐. 어제 파월은 비둘기와 매 사이 적당한 곳에 자리 잡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남기긴 했는데 하지만 12월도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며 우리가 지금까지는 11월은 동결 그리고 12월은 아마도 올릴 것 요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12월도 동결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30%로 절대 낮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20%로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 게다가 이 와중에 국채 금리도 하락, 환율도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벌써 3일째 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 가고 반도체 오는 신호. 오늘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2위 싸움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바로 기존에 있던 LG엔솔과 SK하이닉스의 쟁탈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LG엔솔이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뺏긴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2인자 자리를 잠시 차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쉴 때 됐고 그 빈자리를 반도체가 차지하겠구나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어제도 반도체 관련 기업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 또 장중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 증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을지 또한 2차전지는 이제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니 AMD 너마저 어제 반도체 기업 AMD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3분기는 좋았지만 4분기 전망이 별로라 시간 내서 하락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봤었는데 하지만 어제 AMD는 증시를 닦아보니까 무려 10%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시간에서 빠졌던 거는 4분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투자자들은 내년 AI 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이 좋을 거니까 4분기에 안 좋은 건 아무 상관없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또다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기업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그 중심에 HBM 관련주가 또다시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에 또 호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퀄컴인데요. 퀄컴도 호실적을 냈다고 하며 다른 반도체 기업과 비슷하게 실적은 전년비 하락하긴 했는데 컨센 대비 서프라이즈를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퀄컴은 스마트폰 두뇌 역할인 AP를 만드는 업체인데 결국 스마트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판매량은 갈수록 정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은 나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그런데 예상보다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좋았고 그리고 4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 이런 뷰가 나오며 퀄컴은 장 끝나고 4% 정도 오르고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 공개가 되면서 다들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로 이제 내년까지 반도체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친환경은 삐걱삐걱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제 하나솔루션을 공부할 때 확인한 내용이죠. 내년 트럼프 바이든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친환경은 노이즈가 분명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나 모르시는 기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파리 기후협약 탈퇴, 그 반면 바이든은 가장 먼저 한 게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 그거를 바로 재가입하는 모습을 나타내 완벽하게 반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와중에 또다시 트럼프가 된다고 하니까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 와중에 바이든이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었던 친환경 정책이 이미 삐걱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인플레 때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인플레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기존의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비용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에 야 이거 이 돈 받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는 중이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고, 아니 길이 그래도 그 정부랑 계약한 건데 그걸 마음대로 해도 되나? 위약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위약금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 위약금을 내더라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이득이라서 그냥 취소하는 업체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가 진짜 여러 힘들게 하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들은 내년까지는 바이든이 막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 기릿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주주활동 하겠다. 카카오 주가 상승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민연금이 기존에 들고 있던 주식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공시하는 목적은 세 가지인데요. 단순, 일반, 경영 참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부터는 단순이 아니라 일반으로 했으니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봤다시피 이제 금리 상승도 멈출 듯한데, 카카오가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제발 우리에게 단기적이라도 조금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단기 반등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5개사의 힙이 10월 내수 판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어떤 브랜드였을까요? 역시나 현대차가 점유율 55%를 차지했고 기아는 36%를 차지하며 사실상 쌍두마차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얼마나 팔았나? 르노는 1.2%, KG는 3.3%, 한국 GM은 3.8%로 확실히 온도 차이가 심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전년비입니다. 전년비로 비교를 했더니 르노 코리아와 KG 모빌리티는 완전 반토막이 난 상황. 하지만 그 반면 현대는 오히려 증가, 그리고 기아는 보합권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현대는 증가하고 그 반면 KG 모빌리티는 안 좋았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작년에 출시한 그랜저, 이 친구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인기가 시들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중고가가 너무해. 보통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죠. 그런데 비싸게 주고 샀는데 팔려고 하면 감가가 너무 심해서 고민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기차 시세 하락률을 보면 한 달에 2%씩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통 중고차는 비인기 차종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하지만 전기차는 메인 전기차인 G80, 아이오닉6, 테슬라 이런 차량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신차도 할인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게다가 전기차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써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예전 같지 않은 배터리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도 그러한 배터리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꽤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연 20만 대 목표. 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이달 말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연 20만 대 판매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후년은 25만 대까지 늘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사이버 트럭을 몇 번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진짜 특이하게 생겨서 멀리서 봐도 야 저게 그 차구나 라고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신기하고 좀 재밌었는데, 또한 사이버 트럭 야수 모드도 판매한다고 하는 소식. 도대체 그게 뭔가 봤더니 방탄 패널과 방탄 유리가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차량에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조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면세점 6허 효과 생각보다 미미.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호텔 신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면세점이 적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봤었죠. 아니 길이 그 중국인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적자가 나냐 라는 얘기를 분명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된 지 벌써 3달이 되어 가는데 면세업계는 기대만큼 올라오고 있지 못합니다. 9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 800억으로 전달 대비 20% 증가는 했지만, 하지만 2019년 9월 코로나 전이랑 비교하면은 5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반토막이죠. 그렇다면 실적이 왜 이렇게 더딘가 라고 봤더니 바로 소비 성향의 변화 때문인데요. 코로나 전과 달리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도
실속을 챙기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번 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 살 거 한 개 사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살 거는 고민했다가 안 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지금 면세점 업계는 조금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상품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연 4%대 예금 곧 끝난다. 자, 연 4%대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이 최근 들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4분기에 금리가 오르면서 그때 엄청나게 나왔던 친구들 그 만기가 이제 1년이 다 되다 보니까 새로이 출시했다고 우리가 매번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곧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정부에서 대출금리 인상을 염려해 금리 경쟁을 자제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이 혹시나 이제 예금이나 적금 높은 금리를 노리고 있다면 앞으로 더 오르기는 조금 힘들다는 가정을 내려볼 수 있고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사라지기 전에 조금 빨리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범 지구 끝까지 쫓는다. 빌라왕 사건부터 엄청나게 많은 전세 사기 사건들이 몰려서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경찰은 뭐 가만히 있던 거 아니었네요. 작년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 사기범이 무려 5,500명이 넘는다고 하며 그 중에 481명이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 사기범을 빠르게 다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부는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한라인을 구축해 범죄 수사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세 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무기한으로 진행하고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전세 사기라는 이야기를 조금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내년 집값 마이너스 2% 하락 전망. 아니, 야, 어떤 놈이 집값 하락을 예측하냐고 봤더니 바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전국은 올해보다 마이너스 2%, 수도권만 보자면 마이너스 1%, 지방은 마이너스 3% 수준의 하락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 기시랑 매번 같이 공부했던 그 이유랑 똑같았어요.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부동산 PF 등의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전세값은 2% 정도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매매, 전세 계획이 있다면 내년 전망은 이렇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넷플릭스 계정 공유 시 5,000원. 넷플릭스 주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제부터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기르분들이 넷플릭스를 혼자서 보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공유하거나 뭐 회사 사람들끼리 공유하거나 친구끼리 공유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집에서 쓰려면 매달 5,000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넷플릭스가 어떻게 알아? 바로 IP로 알 수 있다고 하고요.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추가 회원을 몇 명까지 허용할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해외에서는 프리미엄은 최대 2개, 스탠다드는 1개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관련주가 너무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편입된다면 김포시는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정말 재밌었죠. 코아스, 코콤, 아모 그린텍 등 김포시에 소재한 기업들이 갑자기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땅값이 올라간다 이러한 논리 때문이라고 하지만 뭔가 말이 안 되긴 하죠.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시는 사람들도 많고 그 반면 이거 너무 내년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LG디플 4분기 영업이익 기대. 어제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봤었죠. 그 중심에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그 영향인지 LG디플의 4분기 영업이익이 2년 만에 최대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이폰 15 디스플레이 출하량 증가로 인해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하며 내년 영업이익도 밝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다만 올해까지 이어지는 적자, 그 다음에 내년에도 아직 증권사별로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 13,400원으로 사실상 매도, 그 반면 신한이랑 KB는 목표가 17,000원 이상을 외치며 매수를 외쳤는데
혹시나 투자를 하신다면 이 두 개의 리포트 꼭 확인해 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건 진짜 저평가다. 구리 그리고 방산 관련주인 풍산 이 친구가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가 어닝쇼크가 나긴 했는데 지금 가격은 너무나 저평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4분기는 계절성이 기대가 되기에 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목표 주가 6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풍산 같은 기업은 보통 4분기에 국방 예산 집행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게다가 3분기에 500억 정도의 수출이 이연되면서 이 부분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산 내 사상 최초로 방산 부분 분기 매출 4천억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해줄지 조금 더 봐야겠죠. 참고로 올해 예상퍼는 6.1, 내년 예상퍼는 5.7이라고 하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배당 또 3% 정도를 준다고 하니까 가격 매력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해볼 거는 전쟁 쪽에 대한 거는 당연히 호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구리 가격이 조금 변수일 수 있겠죠. 경기 침체가 오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경기 침체가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풍산의 가치는 조금 더 빛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온다면 구리 가격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 풍산이 또 힘을 잃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입영 전 마약 검사 의무.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의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전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바로 입영 판정 검사, 신체 검사 때 마약류 투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게다가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도 마약류 투약 여부에 대한 관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이러한 얘기에서는 당연히 인권 문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약이다 보니까 저 기릿은 어느 정도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검사를 하거나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3.8% 상승. 물가가 요즘 비싸다 했는데 그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이상기온과 유가 상승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뛰면서 그 오름폭이 커졌다고 하네요. 다만 11월엔 수급이 개선되었고 이제 추석도 끝났고 농산물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변수는 바로 유가라고 합니다. 유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물가는 또 잡힐지 아니면 여전히 올라갈지 그 부분이 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11월은 다르다라는 이야기 내일 또 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